제 계좌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을 제가 직접 만든 안전장치가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25%에서요. 그리고 3주 뒤 그 종목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 한 줄요. 저는 돈이 오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적으로는 매매 자동화를 굴립니다. 오늘은 코드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드는 시킨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만든 규칙이 왜 나를 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절 규칙을 넣은 이유는 분명했어요. 저를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린 종목을 붙잡고 근거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으로 박았습니다.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25%면 전량 청산, 예외 없음. 리스크 관리 코드가 전략 코드보다 길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원칙. 저는 그걸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날은 시장 전체가 빠진 날이었습니다. 종목에 나쁜 소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흘러내린 날이요. 장중에 그 종목이 기준선을 건드렸고 봇은 0.2초 만에 판단하고 청산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에 회의 중이었어요. 알림을 본 건 체결이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몇 년을 보고 들고 있던 겁니다. 실적도, 제가 산 이유도 그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3주 뒤에 신고가를 찍었고 저는 손실을 확정한 채로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손실은 시장이 준 게 아닙니다. 제 규칙이 확정한 겁니다. 그럼 손절이 나쁜 규칙이냐? 아닙니다. 단기 포지션에선 반드시 있어야 해요. 짧게 먹고 나오는 자리에서 가격이 반대로 가면 그건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니까 빨리 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는 전제가 정반대예요. 가격이 빠져도 논리가 안 깨졌으면 들고 있는 게 그 전략의 정의입니다. 같은 규칙이 한쪽에선 필수고 다른 쪽에선 전략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교훈입니다. 모든 자동 규칙에는 적용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적용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는 적용되지 않는지까지요. 범위를 안 적으면 기본값은 언제나 전체입니다. 그리고 전체에 걸린 규칙은 언젠가 반드시 틀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발동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실제로 한 대응은 이거였어요. 다음엔 장기 보유 종목엔 손절 안 걸어야지. 익숙하시죠? 이게 함정입니다. 의지는 규칙이 아니에요. 사고 직후엔 선명하지만 2달 지나서 새 종목을 담을 때 그 다짐이 같이 따라올 확률은 낮습니다. 기억은 6개월이면 증발하는데 코드는 안 그래요. 그래서 문서 대신 게이트를 넣었습니다. 포지션에 장기 보유 표시가 붙어 있으면 손절 주문을 등록하는 것 자체를 코드가 거부합니다. 경고가 아니라 거부예요. 되돌리려면 표시를 명시적으로 떼야 하고 그건 손이 한 번 더 가는 결정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고에서 배운 걸 사람의 주의력에 맡기지 말고 애초에 실행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코드 편에서 전략 50줄에 리스크 500줄이라고 했었죠. 그 500줄이 저를 지킨 날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때 안 한 이야기가 오늘 거예요. 나를 지키는 코드는 겨냥이 틀리면 나를 쏩니다. 그래서 리스크 코드는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코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동 규칙에는 적용 범위를 명시하세요. 어디에 적용되는지만이 아니라 어디엔 적용되지 않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안 적으면 기본값은 전체예요. 둘째, 사고에서 태어난 규칙은 코드가 지킵니다. 다짐이나 위키 문서가 아니라 실행을 거부하는 게이트로 만드세요. 셋째, 안전장치는 리스크를 없애지 않습니다. 리스크의 종류를 바꿀 뿐이에요.
손절은 물리는 리스크를 털리는 리스크로 바꿉니다. 그 교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지를 정하는 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 채널 커밋 로그는 실제 트래픽이 도는 프로덕션에서 내린 판단을 기록합니다. 잘된 판단만이 아니라 오늘처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까지요. 개발과 인프라, 데이터, AI와 일하는 법까지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구독으로 남겨두세요.